반갑습니다. 용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산소 발효 커피를 좀 어떻게 내리면 좋을지에 대한 추출 팁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마 디카페인 커피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무산소 발효 커피에 대한 걸 다음번에 이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아예 상반된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무산소 발효 커피 어떻게 내려야 되나요? 저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무산소 발효 커피가 처음에 이제 국내에 들어오고 지금까지 해서 저도 생각보다는 꽤 많이 추출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무산소 발효 커피를 어떻게 로스팅 해야 될지를 이제 많이 거듭해서 이제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무산소 발효 커피를 로스팅하는 방식을 좀 많이 바꾸셨어요. 제가 이전에 무산소 발효 커피를 내릴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제 다르게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무산소 발효 커피를 내리셨을 때에는 또 두 가지의 문제점을 느끼셨을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물빠짐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추출 시간이 이렇게 빨라도 되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걱정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맛입니다. 맛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시거나 두 번째로는 쓴맛이 굉장히 높거나 이런 문제점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무산소 발효 커피를 추출할 때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추출을 합니다. 두 가지의 문제점을 어떻게 솔루션하면 좋을지 이제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물빠짐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물빠짐이 느려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산소 발효 커피를 내릴 때 물빠짐이 빠른 건 어느 정도 감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커피를 추출할 때의 시간대를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면 생각보다 커피 맛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거예요. 물빠짐이 조금 빠른 걸 인정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보완할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추출 시간은 결국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맛있는 시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추출 시간이 30초 만에 끝난다 혹은 5, 6분을 내려도 맛있는 추출 도구가 있죠. 트리콜레이트가 있고 침출식 도구들은 그렇게 추출 시간이 길어져도 맛있는 맛을 내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드리퍼를 내려서 추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드리퍼를 사용해서 커피를 내렸을 때 추출이 너무 빨라서 30초나 1분 만에 끝난다 혹은 5, 6분이 넘었다 라고 하면은 조금 시간에 대해서 가이드를 두는 편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맛있는 추출 시간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추출 시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너무 시간에 얽매여서 하시는 것을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추출 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 물빠짐이 빠른 걸 감안하고 갈지 아니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솔루션해서 갈지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빠짐이 빠른 걸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갔을 때 여러분들이 바꾸면 좋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종이 필터입니다. 종이 필터도 여러 가지를 제가 테스트해서 무산소 발효 커피를 내려봤는데 필터를 빠른 걸 쓰거나 혹은 느린 걸 쓰거나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물빠짐이 빠른 걸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추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을 때 쓴맛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무산소 발효 커피는 특징상 이제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발효 과정에 거치게 되면서 이 생두가 로스팅을 했을 때 쓴맛의 성분들을 높여주는 성분들이 활성화되는 경향을 띠게 돼요. 우리가 느꼈을 때 굉장히 복합적이고 단맛도 좋고 바디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러한 성분들이 로스팅이 진행돼서 이제 활성화가 됐을 때 쓴맛도 같이 높이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 시간이 너무 길어졌을 때는 오히려 쓴맛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추출을 너무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조금 더 짧은 쪽에서 끝내는 것이 이 무산소 발효 커피를 조금 더 맛있게 그리고 화사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얇은 필터를 사용해서 추출을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리퍼입니다. 드리퍼를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앞서서는 디카페인 커피는 조금 더 추출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1, 2인용 작은 사이즈의 드리퍼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 무산소 발효 커피 같은 경우는 2, 4인용 조금 더 큰 사이즈에 담아서 추출을 하는 게 추출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향을 풍부하게 녹여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단 3초에서 5초라도 추출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면 너무 쓰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커피가 추출이 될 겁니다. 이 쓴맛이 추출 시간이 너무 짧으면 이제 과소 추출 때문에 쓴맛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낼 수도 있고, 반대로 추출 시간을 조금 더 너무 길게 가져가서 이제 쓴맛이 높아져서 과다 추출에 의한 쓴맛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요소들을 바꾸지 않고 이 드리퍼 사이즈를 바꾸는 것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추출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게 오히려 커피 맛이 조금 더 풍부하면서 이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겁니다. 혹은 이제 드리퍼를 하리오나 추출을 빠르게 유도하는 추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플랫 바텀형 드리퍼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칼리타 웨이브나 리리 드리퍼나 아니면 오레아 드리퍼 이런 걸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플랫 바텀 드리퍼를 사용하시면 오히려 이런 커피들이 조금 더 둥글둥글하게, 그다음에 너무 과하지 않게 추출되는 경향을 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퍼 사이즈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플랫 바텀형 드리퍼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눠 붓는 횟수를 늘려보는 겁니다. 물 빠짐이 너무 빠르니까 이 인터벌을 한 번 더 주게 되는 거죠. 나눠 붓는 횟수를 나는 2번만 붓는다 혹은 3번만 나눠 붓는다 하시면 한 번 정도를 늘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하지만 뜸을 제외하고 5번까지 나눠 붓는 것은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나눠 붓게 되면 쓴맛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나눠 붓는 횟수를 3번에서 4번 정도 사이에 맞춰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나눠 붓는 횟수를 늘리면 자연적으로 추출 시간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짧아진 시간을 더 확보해서 더 커피 맛이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물 빠짐이 빠른 걸 케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솔루션을 이제 얘기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당겨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무산소 발효 커피를 크게는 2가지 방법으로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방법처럼 이제 분쇄를 조금 더 곱게 가져가고 기준보다 조금 더 곱게 가져가면서 추출을 빨리 끝내는 거죠. 추출을 빨리 유도해서 끝내되 이제 성분을 충분히 녹여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분쇄를 살짝 더 곱게 하고 물 온도도 살짝 더 높게 가져가는 방법으로 추출 속도가 빠른 드리퍼를 사용해서 얇은 종이 필터로 이제 추출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아마 2분 초반대에 거의 추출이 끝날 겁니다. 혹은 2분 안쪽으로도 끝날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맛에 의존해서 커피를 추출해서 이게 잘 추출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추출을 빨리 끝내는 쪽으로 레시피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향은 분쇄도를 조금 더 굵게 쓰는 거죠. 굵게 쓰되 이제 물 온도를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낮춰주고 그 다음에 물 빠짐이 느려지게 만들어주는 종이 필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앞서서는 얇은 필터를 말씀드렸는데 두꺼운 필터도 있습니다. 물 빠짐이 느려지게 만들어주는 필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킨토 필터가 있고 케맥스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 관련해서는 디카페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요 무산소 발효 커피 쪽에서도 제가 얇게 물 빠짐이 좀 빠르게 쓸 수 있는 필터와 그 다음에 물 빠짐을 좀 느리게 쓸 수 있는 필터를 이렇게 본문에다가 그 제품명을 적어서 제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추출 시간을 확보해서 추출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때는 물 빠짐이 좀 느려지게 유도해 줄 수 있는 종이 필터와 이제 물 온도를 한 1, 2도 정도 낮추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굵은 분쇄도를 사용해서 추출을 하는 겁니다. 혹은 이제 플랫 바텀형 드리퍼를 사용해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셔서 이제 추출 방향성을 잡으시면 무산소 발효 커피를 이제 2가지의 매력적인 형태로 즐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추출 시간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이 맛들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드실 수 있는 커피가 추출이 될 거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빠른 추출을 유도하는 커피는 좀 더 임팩트 있고 강렬하고 무산소 발효 커피의 매력을 좀
직관적이게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즐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제 추출을 반영하시면 훨씬 더 맛있는 커피를 즐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조금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답변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